토론은 벌써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1조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1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꿈의 상임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는 조영서입니다. 저희 조는 1조인데요. 저희 조는 20대 여성 청년과 그리고 정치라는 주제로 토크 테이블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조는 여성 청년 정치라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는 질문에 사실 저는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 청년 안에서도 여성 청년이 대변되기 힘든 대표성이 낮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라는 게 엘리트나 기득권이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문화 자체도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찾았어요. 하나는 나 스스로도 정치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롤모델이 없고 대표성도 너무 낮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확충되어 있지 못한 제도의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하고 조직하고 제도 이렇게 세 가지에서 대안들을 뽑아봤어요. 대안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희주 씨께서 여기서 개인하고 공동체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 전체 이런 층위로 나누어서 대안책을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여자가 정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여자가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정치에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감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여성 정치인 인큐베이팅, 녹색당에서 이러한 지역 의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시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 현장에 나설 수 있다, 우리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뽑을 수 있었고요. 또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기업 임원직의 여성 임원 비율을 강화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인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 또는 청년들 같은 소수 집단이 기존의 그런 집단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동체 정치 세력화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라든지 인력이 여성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성 공동체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마 단체를 조직한다라는 야망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네, 이러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직과 공동체에서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여성 정당, 여성의 대표성을 창당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희가 사회 제도 차원에서도 뽑았고, 그리고 여성 청년 인구수를 비례해서 여성 청년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50% 여성도 절반 50%의 할당제를 가지고 국회 세력화를 할 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각제로 개선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의 대표성들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어서 저희 여성과 청년의 의제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는 점이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제가 굉장히 상권 분립이 잘 안 돼 있고 행정부의 수반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내각제로 정치적으로 개선했을 시에 뭔가 조금 여성과 청년에게 조금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조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조를 앞으로 모시기 전에 각조의 퍼실리테이터 분들께서는 저희가 투표 진행할 3가지의 대안들을 지금 카톡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조 발표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2조의 퍼실리테이터 추재훈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좀 커다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개인, 조직,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치주의에서 기능주의로라는 말은 이제 이념 혹은 나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한다. 두 번째는 Love Yourself라는 되게 이제 BTS의 노래로 유명한 말인데 연결된 사회고 서로를 사랑해야만 그와 관련된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시민사회로의 권한의힘은 첫 번째 거랑 좀 비슷한데 너무 정치권에서 몇몇 인지도 있는 인물들끼리 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들이 혹은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여하튼 간에 어떤 형태로든 그 권한을 좀 넓게 시민사회로 퍼뜨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 나온 우리 조의 대안의 첫 번째가 청년신당 창당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00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스낵 영상이든 웹툰이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령, 지역, 학벌, 뭐 엘리트주의, 기타 모든 형태의 고답적인 형태를 좀 깨부술 수 있고 균열을 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요. 200명, 자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직접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조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조 준비되셨나요? 네, 3조 발표자분 네, 박수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함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희 조는 3조인데요. 되게 저희 조는 사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빨리 끝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이면 되게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는 조금씩 달랐는데 나오는 결과물들이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 같은 경우 생각했던 거는 왜 청년 정치가 활성화 안 되는 게 크게 2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 자체가 바빠서 지금 발생하는 아젠다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단합이나 결합이 잘 안 돼가지고 아젠다가 다 이렇게 분절돼 있어서 그걸 통합시켜가지고 정치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하고 조직하고 제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젠다를 잘 모르는데 사회가 엄청 바쁜데 막 와가지고 이런 아젠다가 있다고 말해봤자 다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간편하게 조금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브이로그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 나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야 라고 좀 인식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개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봤고요. 나머지 이제 조직하고 제도 차원은 박진무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너무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의 틈새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분권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 단위에서는 마을 단위의 반사회라는 아이디어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결정을 해서 정치를 해버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것 자체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결정에 대한 비판, 견제 세력 만들기라는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공론화장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과 아이디어를 오늘 랩 2050 바꿈인가요? 이 안에서의 어떤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함께 이런 목소리
목소리를 좀 형성을 나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요, 결국에는 한 곳에 몰려있는 어떤 결정, 권한을 분산을 시켜서 모두가 함께 공동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혹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작은 곳에서라도 뭔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입법 차원에서는 스피드 있는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져서 빠른 정책 시행과 결정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되고 평가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되나라는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 2040, 2050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들을 들을 수 있게 판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청년 미래 세대 상임위 결성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조 있나요? 사조 발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조 발표를 맡게 된 이대승입니다. 저희 주제는 풀뿌리였는데요. 일단 주제 토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풀뿌리라는 거의 정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풀뿌리 정치라고 하면 거의 지방자치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너무나 사회나 이런 경제가 다변화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이나 혹은 주체나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모두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계층화되고 혹은 다변화된 형태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가 점점점 바깥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에서 청년들이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지역과 일을 하는 지역이 보통은 다르거나 혹은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조에서 나온 얘기가 살고 싶은 데가 아니라 살 수도 있는 데서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 관계 맺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청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같이 연결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풀뿌리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지역에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이런 아파트의 건축이나 아니면 누가 들어오든지 나가는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들이 너무나 큰 과제처럼 느껴지고 청년들이 되게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들을 실제로 일상적으로 청년들이 작은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의 효능감을 다시 성취를 하고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경험과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지방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과 이 장년 간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한 장년들이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됐었다면은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아예 나이에 따른 위계를 없애자라는 얘기도 좀 나왔고요. 또한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세계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걸 성취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리니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어떤 주제와 또 그 지역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청년들이 점점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정말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서 그 지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정치를 참여하고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풀비라는 거를 조금 더 여러 가지 층위로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지역이나 어떤 구역이 아닌 어떤 다양한 개념으로 재정의를 해서 이 사람은 요 구역, 이 개념에선 여기에 속하고 요 개념에선 여기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떠돌지 않고 정말 안정적으로 이걸 계속 자기가 눌러 앉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다른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서 지역과 청년을 연결시키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토요일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조 준비되셨나요? 오조 발표자 두 분이신가요? 네,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과 정당 정치를 맡게 된 오주입니다. 청년의 문제점을 말하자면은 선거 비용으로 인하여 피선거 연령이 매우 높고 어른들은 학생에게 정치를 배제하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를 주게 합니다. 정치를 기성세대 위주가 아닌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과 일상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청년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 적극 후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당 활동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활동을 참여하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시민 의식을 높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대외 활동을 삼아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위주가 아니고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위상이 높여진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SNS로 정치 공유 및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SNS 요즘에는 오프라인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온라인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형식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받게 된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혼식 갔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양복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직이나 관계 차원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을 할당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있어야 우리 쪽에 대한 청년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걸 선택하게 되었고, 원내나 당연히 원내에 있는 정당인들이 많은데 원외 정당인들이 활동 참여를 해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추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는 반상회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주민이나 연립빌라 쪽에 사는 지역민들도 많은데 그 지역 주민들끼리도 서로 어울리는 그 주변에 이제 공간이 없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주민센터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있는데 가서 그런 자리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사회나 제도 차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례제도 확대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공천 금액 하향, 이것도 청년이 정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선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피선거권이 하향이 돼야 아무래도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조 발표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6조 없으신가요? 6조 발표 안 하실 건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 모시는 정도 민망하니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육조 발표를 맡은 박다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 일상 차원에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투표를 하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지역 국회의원에 청년 정책이 뭐가 있나를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제일 이제 표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계 차원이 되게 많은 게 올라왔는데 청년 정치에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을 만들자.
그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기 위한 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올라온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공간을 마실과 같이 바꾸자. 이건 이제 좀 더 국회의사당이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공간이고 말을 하는 게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마실과 같이 분위기를 좀 더 자기 의견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보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만 16세로 투표 연령을 하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 청소년들도 사실은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인데 투표 연령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친구들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빠르게 어릴 때부터 참가를 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도 정치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교육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학생 때부터 정말 정치에 딱딱한 그런 정치가 이런 거다라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정말 정치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그런 교육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별, 의원별 청년 정책 평가하고 결과 공개하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직접 이 정당은 이래, 아니면은 이 의원은 이래라고 평가를 해보는 거를 하면은 좀 더 청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 되게 많은, 저희 쪽에서 많은 투표를 받은 의견인데,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매니지먼트를 만들자. 저런 이제 프로듀스 102 이런 것처럼 청년 정치인들을 키울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폐지를 해서 좀 더 정치에 그 발을 들일 수 있는 게 좀 더 쉬워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은 투표를 받은 건데,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확 줄이고 또 월급도 그걸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면 이제 보다 많은 인원이 그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더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쪽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7조 발표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주의 발표를 맡게 된 정다운 최성준입니다. 네, 저희 7조의 주제는 청년 정치와 사회운동의 연결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이 주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각 조원들이 정말 머리를 짜내고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실 정치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정치 이야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자기 본인 성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의견에서부터,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청년 정치가 무엇이고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옛날에 생각했던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을 생각했던 분이 많고, 요즘은 각각 개인 청년들이 이제 개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소소하게 사실은 칼퇴하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조직 문화 안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던가, 근데 그런 소소하게 각자의 사회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했고 그게 사실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에서 노력을 했고 제도권에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려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대안의 부분에서는 최성준 님이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운동을 얘기할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공통적인 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많이 파편화돼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청년들은 충분히 어떤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단어를 희화화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제도권 내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얘기하다가 처음에 그 사회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얘기에서 시작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냥 여기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사회운동이고 옛날에 뭐 이제 7, 80년대 때 제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하면은 잡혀갔겠죠. 지금은 같은 사회운동이고 여러 사회운동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운동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얘기한 거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정치 이야기하기였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해? 객관적인 얘기하고 중립적인 얘기해야지 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고 우린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하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정치적인 사회운동을 어떻게 제도권 속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청년 정책학교 같은 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끼리 또는 뭐 어떤 기관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하고 내 지역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학교를 하자.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제도권에 진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란 명목하에서 지역구에 찾아가서 주민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이가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청년 할당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하고 동시에 기탁금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은 저희 조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당장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1인당 내야 해요. 근데 그것도 뭐 10% 못 넘고 이러면은 돈 적당히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또 큰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할당이 이루어져도 청년이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 혼자 청년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낸 이 결론들 외에도 좀 더 본격적인 세력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 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